결론적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무삭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10년, 20년 전에 라미네이트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상어 이빨처럼 깎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주는 남자들 임종호 원장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보다가 수우파에 나오는 가비님 댄서분이 라미네이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치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치아가 굉장히 가지런해지고 새하얘졌어요. 물론 치료 전 사진을 보지 못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치아의 모양이나 돌출감으로 보았을 때 이분도 거의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가깝게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삭제 라미네이트 여러분들 광고 되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오늘 이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정말 삭제를 안 하는지, 삭제를 안 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지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허와 실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일단은 광고를 하고요. 실제로 오면은 어떻게든 삭제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또 무슨 충치 제거를 해야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삭제를 또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삭제로 치아를 정말 털끝만큼도 안 건드리고 그 상태 그대로 바로 본을 떠서 라미네이트를 그냥 붙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치아를 삭제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최소 두께가 0.3mm, 0.5mm 이렇게 되는 세라믹 조각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치아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두꺼워지게 되고요. 게다가 치아가 전체적으로 가지런한 경우에는 그냥 0.3mm, 0.5mm 정도만 두꺼워지겠지만 만약에 치아가 삐뚤빼뚤한 경우는 어떨까요?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맞춰가지고 배열을 잡아야지 전체적으로 붙였을 때 가지런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튀어나온 부분이 2mm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mm가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mm만큼 치아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입술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완전히 삭제를 안 하게 되면요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일샵 같은 데 가면은요 제일 처음 해주는 게 뭐죠? 발톱이나 손톱을 고운 사포로 살짝씩 다듬어 가지고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고 오염된 제일 바깥은 층을 한꺼풀 벗겨내게 됩니다. 치아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세라믹을 굉장히 잘 접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요 치아 표면이 최대한 부드러워야 되고요 울퉁불퉁한 데가 없어야 됩니다. 또한 정말 수십 년 동안 써온 치아잖아요. 그 표면이 얼마나 오염이 돼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미세하게 한꺼풀 10마이크론 정도라도 싹 벗겨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삭제라기보다는 세마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는 결과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애초에 무삭제라는 게 불가능하고요. 무삭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무삭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치아가 작은 경우. 치아가 작으면 그냥 크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표면 세마만 하고 바로 본 떠가지고 라미네이트 조각을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 치간이에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양 옆에만 날개 형태로 붙여주거나 위쪽만 살짝 다듬어가지고 좁은 폭의 크기를 넓은 폭의 치아 크기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삭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치아가 얇은 경우. 치아가 애초에 얇은 경우에는 치아를 두껍게 만들어줘도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 삭제가 거의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치아의 배열은 굉장히 골아야 합니다. 네 번째, 치아 각도가 옥리인 경우. 치아 각도가 안쪽으로 쓰러져 있으면요 치아를 두껍게 해서 붙여줘도 오히려 정상 각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돌출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치아 삭제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 케이스가 그러면은 얼마나 삭제를 해야 될까요? 가장 튀어나온 치아를 기준으로 삭제량은 결정이 됩니다. 가장 튀어나온 치아가 배열선상에서 2mm 정도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치아들이 그냥 붙이기에는 이미 충분히 두껍고 돌출감이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2mm를 삭제를 해놓고 나머지 치아를 한번 또 삭제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삭제한 치아의 삭제량은 2.3에서 2.5mm가 되겠죠. 하지만 가장 튀어나온 치아가 2mm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다른 치아들이 딱 보니까 치아가 얇은 편이에요. 아니면 약간 옥리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삭제량은 2mm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삭제량은 보통 0.3mm에서 0.5mm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삭제량이 적으면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무슨 소리냐? 바로 접착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되게 허접하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얇고 이거를 치아에 붙여가지고 엄청 오래 쓴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치아와 엄청나게 강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제일 바깥층에는 수분을 하나도 머금고 있지 않은 범랑질이라는 층이 있는 반면에 안쪽 층에는 수분을 꽤나 머금고 있는 상아질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랑질에 훨씬 더 강력한 접착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삭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범랑질이 다 사라졌다? 접착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접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알거든요. 아, 이거 접착해도 구멍이 생길 수 있겠다.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파절이라든지 오래 못 쓰게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이 라미네이트 재료 자체도 그렇고요. 접착 기술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삭제 개념 자체가 거의 최소 삭제의 개념으로 점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상어 이빨처럼 깎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결국에는 적게 깎는 게 환자 입장에서도 환자의 니즈를 충족을 해주고 치과의 의사의 니즈도 동시에 충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는 적게 하면 할수록 환자한테도 치과 의사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느 정도 깎을지 미리 환자와 상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의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런 정도의 삭제가 되고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미리부터 얼마나 깎을지 그런 거를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언제든지 뗄 수 있죠? 얇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쭉 듣고 나니까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일단 라미네이트가 제대로 접착이 되면은요, 이거는 떼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치아를 깎아내는 것처럼 그냥 잘 보면서 깎아내야 됩니다.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치아인지 라미네이트인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는 처음에 붙일 때 잘하는 곳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붙여야 되고요. 본인이 붙일 라미네이트를 쫙 한번 이제 여기다 얹어놨다 그러면 그때 맨눈으로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허상이고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무삭제를 너무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삭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정말 극소량 딱 필요한 양만큼만 삭제를 하는 게 환자한테도 좋고 치과 의사한테도 좋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문구에 속지 마시고요. 애초에 그냥 진단을 잘해주고 이거를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얼만큼 삭제할지, 삭제하고 나서 결과가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심미안을 높게 가진 그런 치과 의사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